처음 걸음마를 뗀 그때부터 우리는 무릎의 의지에 걷고 뛰고 움직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요즘, 인간은 장수를 누리지만 무릎의 고통은 오히려 극심해졌는데요. 사용기간이 길어진 만큼 무릎 속 연골이 더 많이 닳아서 손상되기 때문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상당히 진행이 돼서 어떠한 치료로 인해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을 때는 그거를 대체해주는 인공관절로 치환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손상된 무릎과 뼈를 인공관절로 대체하는 수술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달라지는 풍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무릎은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를 이어주는 다리 관절로 우리가 다리를 구부릴 때 돌출되는 부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관절 내에서 뼈의 표면을 덮어주는 이 얇은 막을 우리가 연골이라고 하는데요.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고 우리가 걷고 뛰고 움직일 때 무릎 관절의 충격을 흡수해서 뼈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골의 두께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껌 2장, 약 3m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얇은 연골로 우리의 평생을 지탱해줘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연골이 한번 손상되면 회복과 재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노화를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세월의 무게를 견디지 못할 때 무릎에 찾아오는 퇴행성 관절염. 뼈를 깎는 것 같은 통증 때문에 걷는 것조차 힘든데요. 결국 무릎 속 3mm의 연골이 사라지면 일상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노후에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을까요? 더 이상 청춘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실감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침마다 세월이 야속한 김영임 씨. 앓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간신히 일으켜 세우는데요. 계속 잠도 못 자. 이렇게 몇 번씩 일어나서 주무르고 자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모두 관절이 굳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름보다는 지금 날씨가 춥잖아. 겨울 되잖아요. 겨울 되면 더 이렇게 굳은 것 같아요, 관절들이. 처음 통증이 시작된 건 40대 중반, 10여 년 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는 통증 때문에 꼼짝없이 집에서만 지낼 때가 많습니다. 제가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을 못 봐요. 배달 서비스 덕분에 시장에 가는 수고는 덜었지만 주방까지 몇 발짝 움직이는 것도 힘에 부치는 모양입니다. 아이고. 무거운 거 좀 끌고 왔더니 다리가 너무 좀 아프네요. 옛날 같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걷는 것만 힘든 게 아닙니다. 무릎을 굽혀서 앉을 때면 앓는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 이렇게 일상의 사소한 동작 하나까지 고통스럽기만 한데요. 아프기 전엔 알뜰하고 손끝 야무진 살림꾼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 때문에 하나 둘 손에서 놓기 시작했다죠. 예전엔 입에 대지도 않던 간편식이나 가공식품도 이제 거부할 수 없게 됐습니다. 흰머리가 난 것보다 무릎을 움직이지 못할 때가 더 서글픈데요. 나이 들어가는 서러움을 무릎에서 느끼고 있답니다. 한갑도 안 됐어요. 50대예요, 그래도 아직. 근데 내 마음은 그거 아닌데 이 관절은 한 80이나 90 가는 것 같아요. 아실라는 몰라. 송곳 찔리면 아픈 것처럼 뭐라고 그래야 되나 또 표현하는데 상처 위에 고춧가루 뿌리는 것처럼 그렇게 아파요. 아무리 무릎이 아파도 집안일을 모르는 척 할 수 없는 법.
간단한 냉장고 정리에 이렇게 땀을 쏟을 줄 미처 몰랐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제일 아파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해버리는 게 제일 나아요. 굽히면 허리가 또 아프잖아요. 다리도 아프고. 관절을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은 영임 씨를 느림보로 만들었습니다. 아직 환갑도 안 됐는데 벌써 꼬부랑 할머니가 된 것 같아 속상한 마음인데요. 아픈 무릎 생각을 하면 한숨부터 깊어집니다. 제가 퇴행성 관절염이 있거든요. 일상생활하기가 통증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통증을 견디지 못해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된 상태. 당시 52이었던 영임 씨는 몸과 마음이 급격하게 노화하는 것 같았답니다. 제가 아픈 거 아프다 쳐요. 아무튼 근데 상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뼈 쏙이잖아요. 저보다 한참 어르신들도 잘 걸어 다니는데 아직 절 젊다고요. 그런데 좀 창피해 걸어 다니게. 무릎을 파고드는 통증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땐 최후의 수단을 동원합니다. 뭐예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파스요. 아직까지 파스를 끊지 못했어요. 뿌리는 것도 있죠. 또 하나 더 있어요. 조그만 것도 있어요. 이거 다 파스, 다 파스. 이거 다 파스야. 부위만 다르고 뭐 휴대용으로도 조금만 갖고 다니고. 10종류 남짓의 파스를 교대로 사용하는데요. 양쪽 다. 붙이고 있었잖아요. 저 파스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후끈한 열기에 잠시나마 통증을 잊을 수 있답니다. 부었네. 다리가 땡땡 부었네. 이거. 부었어. 걔도 어떻게 해요? 또 다시 붙여야지. 파스 없이는 잠을 이루기도 힘들 정도. 밤이나 낮이나 달고 산 덕분에 몸에서 파스 냄새가 떠나질 않는답니다. 약도 먹고 또 주사도 맞아보고 그때만 괜찮고 또 안 먹으면 끊어버리면 또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파스를 사랑하게 됐어요. 모처럼 외출에 나섰습니다. 평소엔 택시를 이용하지만 오늘은 운동 삼아 걸어갈 예정이랍니다. 병원 가거든요. 오늘 좀 날씨가 좋은 것 같아서 병원 가기 또 운동 하나도 안 했다 야단 맞을까 봐 운동 조금 하고 걸어서 가보려고요. 통증에 시달리다 보니 운동과 담 쌓고 산 지 오래. 갈수록 걸음이 느려지는 것 같아 걱정인데요. 일상생활의 통증 정도를 알아보는 워맥 지수와 정밀 검사를 통해 현재 관절 건강은 어떤지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오셨어요. 네. 무릎 어디 쪽이 아프세요? 양쪽 다요. 네, 아픈 부위가 이쪽으로는 안 아프세요? 이쪽도 아픈데 또 앞쪽으로 이쪽이랑 아픈 것 이쪽으로. 같아요. 예. 네, 여기도 네, 눌렀을 때 좀 아프세요? 아파요. 네, 아프시고.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이 관절 간격이 약간 줄어 있어서 퇴행성 관절염 1, 2, 3, 4기 중에 한 2기 정도 이렇게 보여지시고 이 관절 연골이 다르면서 염증이 확 생기면은 통증은 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무수히 반복되면서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이게 이런 아픈 것들이 반복이 되면은 그때 이제 천천히 더 달아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3기, 4기 심해지는 거거든요. 퇴행성 관절염에 좀 좋은 운동들 하시면서 좀 더 악화되는 거를 막고 이제 무릎을 오래 쓰셔야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워맥 지수는 숫자가 높을수록 통증이 심각한데요. 72점이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랍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 뼈끼리 맞닿으면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이렇게 연골이 손상되면 우리 몸은 뼈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자리에 새로운 뼈를 만드는데 이것을 뼈돌기, 골극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보이는 첫 번째 단계의 엑스레이를 보면은 사실 이 엑스레이는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1기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는 환자의 증상은 퇴행성 관절염의 증상을 호소를 하는데 엑스레이 상에서는 큰 이상을 보이지 않을 때를
1기라고 정의를 하고요. 이 엑스레이 보면은 조금씩 이렇게 뼈들이 이렇게 뾰족뾰족해지는 변화가 보이거든요. 이런 변화를 골극이라고 하는데, 이런 골극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2기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럼 3기는 그런 골극의 변화에서 관절면의 간격이 좁아지는 현상이 나타날 때를 3기라고 정의를 하고, 4기는 전체적인 관절면에 이제 연골이 다 닳아서 뼈가 거의 붙다시피 되어 있는 상태를 4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 초기에는 뻣뻣하거나 가벼운 통증을 느끼지만 단계가 올라갈수록 극심한 통증과 함께 관절의 변형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뼈를 깎는 것 같은 통증이라고 퇴행성 관절염을 이야기합니다. 통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비주얼 아날로그 스케일, 바스 스코어라고 0점부터 10점까지 통증의 정도를 점수로 환산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흔히 통증의 끝판왕이라고 불리우는 출산의 고통이 10점 만점에 8.53점인데 퇴행성 관절염 4기, 말기 환자의 통증은 9.1로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통증 중에 거의 가장 극한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극심한 통증을 불러오는 연골 손상. 문제는 손상이 계속되는 경우 염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을 보호하고 있던 연골이 닳아 없어지며 뼈와 인대 등의 손상이 생겨 통증을 동반하는 염증성 질환에 속합니다. 염증은 특정 부위의 손상이나 감염이 진행됐을 경우에 이에 대한 손상을 줄이고 정상화하려는 우리 몸의 방어 반응인데요. 문제는 특정 부위의 염증이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입니다. 처음에는 손상된 연골 부위에 국소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사이토카인과 같은 염증 매개 물질이 발생하면서 또 다른 연골을 파괴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는데요. 문제는 과다하게 생성된 사이토카인이 혈액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가서 또 다른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사실 퇴행성 관절염으로 체내 염증 물질이 증가하게 되면 관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관절염 환자의 경우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더 높다고 하고요. 관절염 환자의 약 70% 정도가 인지장애와 같은 뇌손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퇴행성 관절염은 단순한 무릎 통증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질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 수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무릎 인공관절 수술 건수도 늘어서 한 해에 무려 11만 건 이상이나 수술이 진행되는데요. 이 중 약 95%가 60세 이상이라고 합니다. 기대 수명이 점점 늘어나는 고령화 사회, 어쩌면 인공관절 수술을 피하기 어려운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통증입니다. 1960년대에 영국에서 처음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통증의 원인이 되는 관절과 연골을 제거한 뒤 금속이나 플라스틱 같은 인공물로 대체하는 수술입니다. 어깨, 발목, 손목 등 대부분의 관절에 적용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무릎의 인공관절 수술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중요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뼈를 얼마큼 잘 삭을 건지 잘 결정을 해야 하고요. 그 위에도 무릎 주변의 인대들을 어느 정도 이완을 해서 환자분이 무릎을 어떻게 잘 쓸지를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은 연골의 마모로 인해 뼈끼리 부딪히면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먼저 마모된 연골과 뼈 일부를 잘라내서 인공관절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해줍니다. 그리고 넓적다리뼈와 정강이뼈 사이에 의료용 합금으로 만들어질 인공관절을 넣고 마찰을 줄이기 위해 고강도 플라스틱을 삽입하는 수술인데요. 나이가 많은 환자의 경우 장시간 수술을 견디기 힘들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수술을 마치는 것이 관건입니다. 특히 수술 후에는 근력을 키우고 무릎의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한 재활 치료도 꾸준히 받아야 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하게 되면 연골뿐만 아니라 무릎 구조물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관절염이 많이 진행된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뼈가 마모가 되어서 심하면 무너져 내릴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하지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보행에 장애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연골을 더 이상 되돌릴 수 없을 때 최후의 수단이 인공관절 수술인데요. 퇴행성 관절염 환자 대부분은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 없도록 연골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게 목표랍니다. 미용실을 운영 중인 송은실 씨도 그중 한 명이죠. 긴 머리, 지저분한 머리를 또 깔끔하게 정리해주면 한 10년은 젊어지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또 내가 남한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좀 즐거워요. 일하는 보람은 컸지만 못지않게 몸도 고달팠습니다. 손님이 많을 땐 10시간 넘게 서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는데요. 이렇게 같은 자세로 오래 서 있으면 무릎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져서 연골이 손상되기 쉬워진답니다. 아이고 다리야. 처음 통증을 느꼈을 땐 일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다죠. 이렇게 좀 안 좋다고 느낀 거는 갱년기 이후 때부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대 초반, 그러니까 한 7, 8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설마 퇴행성 관절염이 생겼을 거라 생각지도 못했다죠. 당시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통증은 시간이 갈수록 무릎을 찌르는 것처럼 점점 극심해졌습니다. 무릎이 엄청나게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 보호대를 착용하면은 충격도 좀 완화되고 그래서 무릎이 덜 아프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착용했어요. 요즘엔 가능하면 무릎 보호대의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요. 여기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보호대를 너무 오래 착용하면은 근력이 좀 떨어진다네요. 그래서 이제 무릎을 많이 쭈그려 앉거나 뭐 이렇게 정리할 때만 착용을 하고 보통 때는 요즘은 빼놓고 일을 하고 있어요. 퇴행성 관절염 진단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랍니다. 활동적인 은실 씨에게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 공포였죠. 산 넘어 산이라고요. 근데 앞으로 살아갈 길이 정말 많이 남았잖아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데. 근데 못 걸으면 가장 불행한 거거든요. 어떻게든 무릎 통증을 이겨내겠다는 굳은 결심과 함께 일하는 틈틈이 관절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열심히 한 게 바로 지금 따라하는 국민체조라는데요. 아니, 국민체조 왜 하시는 거예요? 이 관절이랑 근육을 풀어주는데 이 국민체조가 엄청나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틈나는 대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어요. 관절을 반복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 국민체조는 관절의 가동 범위를 늘릴 뿐 아니라 근육도 풀어져 통증 감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전에는 그냥 일만 하고 이렇게 몸을 풀어줄 생각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이 운동이 최고라고 하니까 그 틈나는 대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은실 씨의 작은 노력은 통했을까요? 현재 무릎 관절은 어떤 상태인지 정밀 검사를 통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송호실님 앉아보실게요. 8개월 만에 오셨는데요. 그 사이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왼쪽은 동일한 2기로 보여지고요. 이전에 오른쪽은 2기에서 3기 정도 된다고 했는데 이 관절 간격이 좁았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조금 늘어나면서 한 2기 정도의 모습으로 지금 단계에서가 중요해요. 2기 정도부터가 조금은 노력으로 되돌릴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노력하지 않으시면 3기, 4기 넘어가면서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같이 필요한 정도로 악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놀랍게도 오른쪽 다리의 관절 간격이 늘어나면서 통증이 감소하고 퇴행성 관절염 증상도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절 건강이 호전되면서 은실 씨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조금 더 살펴볼까요? 여기 번지 피지오 하는 데예요. 근데 이게 관절에 무리가 없고 관절이 좋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찾아서 여기 오늘 레슨 받으러 왔어요. 그대로 무릎을 접어 앉아볼게요. 스톱. 그대로 있어요. 자, 손 저한테 쭉 뻗어보실게요. 그쵸. 가슴은 쭉 필 거고 뒤에 다리 더 버텨주세요. 바운스. 시간이 날 때마다 관절에 도움을 주는 운동을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6. 체중을 대신해서 코드가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관절에는 부담이 덜 가고 그 상태에서 모든 이제 근력 운동을 하실 수가 있어서 관절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건강했던 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답니다. 전에는 무릎이 아파서 이런 거 해볼 생각도 못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해서 허벅지 힘을 좀 많이 길러가지고 다른 운동도 또 도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무릎 통증이 줄어든 덕분일까요? 몸도 마음도 날아갈 듯 가볍습니다. 미용실에도 작지만 행복한 변화가 찾아왔죠. 예약 손님만 받던 운영 방침을 바꾸고 아침 일찍 문을 열기 시작한 건데요. 그만큼 찾아주는 손님도 늘었답니다. 전에는 좀 무릎이 많이 아파서 일을 좀 적게 해야 돼서 예약을 받고 일을 했거든요. 어서 오세요. 안녕. 언제나 활짝 열린 미용실 문에 손님이 더 반가워한다죠. 오늘 날씨가 어때? 아유 추워. 솜씨가 좋아서 오래 알고 지내는 단골도 많습니다. 엄청 힘들어했어요. 일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되니까. 통증 때문에 힘들어하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선명한데요. 그래서 만나면 가장 먼저 은실 씨 무릎 안부부터 묻는답니다. 아, 요새 다리 좀 어때?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 운동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전에보다 많이 좋아졌어. 그래.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또 있을까요? 어때요? 저녁 안 먹었지? 내가 순대랑 떡볶이 사왔어. 같이 먹자. 한참 바쁘게 일할 땐 손님이 사다 주는 먹을거리로 끼니를 때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집에서 직접 준비해 온답니다. 오늘의 메뉴는 비빔밥. 이 닭가슴살도 얼마나 좋은데. 나무를 가급적 가공식품을 피하고 칼슘과 비타민을 풍부하게 섭취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근육에 꼭 필요한 단백질도 빠뜨리지 않고 곁들였습니다. 내가 언니 좋은 거 줄게. 뭔데? 몸에 좋은 거. 이렇게 몸으로 터득한 관절 건강의 비법을 아낌없이 나누고 싶답니다. 그게 뭐야? 콘드로이친. 관절에 콘드로이친 좋다는 소린 들었지? 알지. 요즘 이 콘드로이친을 잘 먹고 있어. 퇴행성 관절염에서 벗어나기 위한 은실 씨의 마지막 노력은 콘드로이친 섭취에 있었습니다. 우리 무릎의 관절은 연골과 활액을 분비하는 얇은 막, 활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으로 수분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연골의 3대 구성 성분 중에 하나인 콘드로이친은 하중을 받으면 그 하중을 분산시켜 부드럽게 무릎을 움직이게 해줍니다. 또한 연골세포에 영양도 보충시켜서 연골의 전체적인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활액은 연골 표면에 얇은 막을 형성해 마찰을 줄이고 충격을 완화하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혈관이 거의 없는 연골은 주변을 감싸고 있는 활액을 통해 필요한 물질을 교환합니다. 우리가 무릎을 움직이면 연골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활액 밖으로 노폐물이 배출되고
반대로 압력이 줄어들면 활액이 연골에 흡수되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건데요. 마치 스펀지를 쥐었다가 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렇게 연골이 주변 활액을 이용해 대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성분이 바로 콘드로이친인데요. 연골 속으로 끌어당기고 영양을 공급해서 연골의 탄력 유지에 도움을 주고 있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콘드로이친의 길이가 짧아지고 연결 구조가 끊어지면서 분자 크기 자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연골의 탄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연골의 손상 정도를 빠르게 해서 연골 노화를 촉진하고 결국 관절염 발병 위험을 높이는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체내 콘드로이친은 40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해 노년에는 거의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뿐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연골 세포도 감소해서 퇴행성 관절염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는데요. 네, 연골의 3대 구성 성분 중 하나인 콘드로이친은 연골을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해서 연골이 유지되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드로이친 성분이 연골에서 많이 빠져나간다면 연골의 수명이 짧아져서 퇴행성 관절염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노화로 콘드로이친이 감소하고 기능이 퇴화하면 연골에 영양을 제대로 전달하기 어렵죠. 그런데 외부에서 콘드로이친을 보충한다면 연골의 영양 공급을 돕는다는 겁니다. 실제 한 연구에선 콘드로이친이 연골 세포의 사멸을 억제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무릎이 건강하면 우리의 노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뿐사뿐 내딛는 발걸음과 우아한 춤사위의 주인공 권은규 씨의 인생 2막은 한국무용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늦은 나이에 춤바람이 불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죠. 네, 제가 이렇게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근육, 관절 이런 것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변에서 한국무용이 전신운동에도 좋고 근력 강화에도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어서 좋다고 권하더라고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가 펴는 동작을 한국무용에선 굴신이라 부릅니다.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하체와 엉덩이 근력을 키우는 동작인데요. 은규 씨가 한국무용에 푹 빠진 건 갱년기 때 찾아온 무릎 통증 때문이랍니다. 제가 사실은 이 한국무용 접한 것도 그 관절 아프면서 시작을 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진단서 병원 다니면서 치료한 것도 있어요. 무용을 처음 배울 땐 사소한 통증이라 생각했답니다. 어느 날 이제 무용 연습을 하고 좀 대회나 앞두고 많이 해서 그런지 굉장히 많이 아프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밤새 잠을 못 잘 정도로 또 열이 나고 붓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만 이제 염증성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다행히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퇴행성 관절염을 이겨낼 수 있었고 평생 꿈이었던 가수로 데뷔하는 기적 같은 일도 이루어졌습니다. 덕분에 화려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서는 기회도 생겼답니다. 이런 신발 신으셔도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높은 신발 신고 공연도 하고 막 뛰어다닐 수 있어요. 사랑해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을 땐 속상한 마음에 눈물도 흘렸습니다. 하지만 씩씩하게 다시 일어섰죠. 이루지 못할 꿈이라고 생각했던 가수 활동도 시작했는데요. 은규 씨가 되찾은 건 무릎 건강만이 아니라 활력 넘치는 노후 인생 그 자체였을 겁니다. 하지만 기적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 법. 무릎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 꾸준하게 연골 건강을 관리하며 노력한 덕분이랍니다. 이거 콘드로이친이라고
무릎 연골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릎 한참 아플 때 무릎에 좀 도움이 될까 하고서는 먹기 시작했는데 통증이 많이 완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통증이 줄어든 덕분에 좋아하는 춤을 마음껏 출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은규 씨와 같은 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에 콘드로이친이 진통제와 비슷하게 도움을 준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또한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환자에게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했더니 관절 통증이 감소했다는데요. 콘드로이친은 어디에서 유래했는지에 따라서 기능과 성분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포유류와 어류에서 추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포유류의 경우 소의 연골에서 추출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소 콘드로이친이 사람의 연골과 구조가 가장 비슷하다는 건데요. 이렇게 유사성을 띠니까 섭취했을 때 체내에서 흡수가 더 빠르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뼈가 약해지면 흔히 사골을 고아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의료계에서 주목하는 건 소의 연골에 숨은 콘드로이친입니다. 소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은 사람의 연골과 구조가 비슷해서 손상된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건데요. 어류 콘드로이친에 비해 체내 흡수율이 약 3.6배 정도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에서 유래한 콘드로이친은 단 2%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귀한 원료입니다. 1kg의 콘드로이친을 얻기 위해서는 소 연골이 45kg이나 필요하다니 그만큼 귀한 원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불에가 없는 상어는 평생 헤엄치기 위해 연골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150년 이상 장수하는 철갑상어는 체중의 약 10%가 연골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철갑상어 콘드로이친도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의 연골과 아미노산 구성이 유사하고 분자 크기가 작아 생체 적합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어 콘드로이친은 관절에 염증이 생길 때 과도한 면역 반응으로 연골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다를 누비는 철갑상어와 사람이 아주 비슷하게 닮은 점 하나. 연골의 아미노산 함량을 분석한 결과 구조가 비슷해서 체내 이용률이 높은 편으로 알려져 있답니다. 신명나게 노후를 보내는 권은규 씨의 무릎 통증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연골 건강을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관절염 예전 2기, 3기 얘기하셨는데 딱 그 정도? 이전에 비해서 크게 더 나빠진 건 아닌 것 같아서 이대로 좀 관리해 주시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이 여기다 근육 운동 많이 하라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었죠. 맞아요. 연골을 잘 유지한 덕분에 관절염이 악화되지 않았고 워맥 지수를 살펴보면 일상에서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무릎이야. 이거 무릎 아파. 어디 또 아파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은규 씨 통증은 멈췄는데 이젠 또 남편 무릎이 말썽이랍니다. 어디 여기가? 어떻게 아픈데요? 콕콕 쑤시고. 그게 파스 붙여서 될까? 아버님이 왜 아프세요? 요즘 무릎이 많이 아프다고 하시네요. 요즘 어디가 그동안 갈고 닦은 관절 건강 노하우를 발휘할 때가 온 것 같은데요. 이거 이렇게 봐봐. 나 한번 따라해 봐봐. 이거 다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펴서 쭉 펴, 쭉. 뒤꿈치 아니, 해서 엄지발가락 앞으로, 내 몸 쪽으로 이제 쭉 당겨. 힘을 주면서. 아플 때는 좀 안쓰럽고 그랬지요. 그리고 아프니까 어딘 나가지도 못하고 항상 같이 집에 있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좀 괜찮다 보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근데 자기 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나는 애토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따라서 잘 열심히 하시면 나처럼 통증 많이 줄어들 거예요. 완화될 거야. 열심히 하세요. 알았어요. 열심히 할게요. 네, 화이팅.
파스로 잠시 통증을 달래는 것보다 근력을 키우는 스트레칭과 뜨끈한 찜질이 은규 씨가 무릎 건강을 유지하는 비법인데요. 시원하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이고 시원하다 한 게 이런 건가 봐. 시원하다 소리가 나오네. 몸이 불편한 황혼에는 늘 가까이 있는 배우자가 가장 믿음직한 버팀목이죠. 덕분에 서로를 향한 마음도 더 깊어집니다. 무릎 아픈 남편을 위해 아내가 모처럼 솜씨를 냈답니다. 바다 향을 머금은 제철 조개에 싱싱한 채소까지 푸짐한데요. 이게 무슨 냄새야? 예? 어?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조개에다가 뭐 야채에다가 오늘 누구 생일이야? 아이 아니야. 그냥 조개 샤브샤브 좀 해 먹어보려고 하는데. 예. 맛있겠네. 예. 드셔봐 이제. 하면서 봐. 내가 당신 위해서 또 특별히 뼈에 좋다는 멸치도 볶고 표고버섯도 해봤어. 이거 우리 먹어봅시다. 저기 말고 좀 깔끔하게 염증 낮춰주려고 이 조개 샤브 해봤어. 근데 맛이 어떨는지 모르겠다. 이거하고 아내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데요. 충경채도 이게 이렇게 좋대. 조개는 철분과 아연이 풍부해서 뼈 건강을 돕는다고 알려진 식품이죠. 푸른잎 채소에 듬뿍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 역시 칼슘의 흡수와 연골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아내가 먼저 앓은 덕분에 남편은 무릎 건강에 좋은 것만 쏙쏙 골라서 섭취할 수 있답니다. 아, 뭐 감사할 뿐이죠. 기분 째지죠. 워낙에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시는 양반인데 무릎이 아프니까는 그거는 못 감추더라고요. 어느 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길래 굉장히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이렇게 해서라도 좀 도움이 된다면 얼마든지 해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게 또 색다르게 해봤어요. 아, 잘 먹었다. 얼마 최고네. 당신이 최고야. 잘 드셨어? 잠깐만, 한 가지 있어. 무릎 통증에서 남편을 구하기 위해 아내가 준비한 무기가 하나 더 있다는군요. 아, 콘드로이친. 난 자꾸 잊어먹는데 당신이 챙겨줘서 내가 열심히 먹는구나. 그래서 맨날 챙겨주잖아. 콘드로이친이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철갑상어, 뭐 소, 뭐 그다음에 상어. 근데 그게 다 좋겠지만 어떤 거를 골라서 먹어야 될지 고민인데 요즘 그 세 개의 장점들을 다 모아서 만든 콘드로이친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그거를 먹기 시작했어요. 네. 종류도 많고 각각 특징도 다른 콘드로이친. 관절에 도움이 되는 걸 3가지를 더한 만큼 고민 없이 선택할 수 있었답니다. 퇴행성 관절염 후 통증에서 벗어나 마음껏 노래하고 춤추는 삶을 되찾는 권은규 씨. 기적은 그냥 찾아온 게 아닙니다. 꾸준히 하체 근력을 키운 덕분에 무릎에 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었고요. 연골 건강도 세심하게 관리한 노력이 빛을 발했는데요. 특히 소화, 상어, 그리고 철갑 상어까지 3가지 콘드로이친의 장점을 살려 균형 있게 섭취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실제 한 연구에선 퇴행성 관절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치료하는데 콘드로이친이 도움을 준다고 발표된 바 있는데요. 무릎 연골이 손상됐을 때 콘드로이친이 물리적 충격을 완화하고 영양과 수분을 공급해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콘드로이친의 정식 명칭은 콘드로이친 황산염으로 주로 C4S와 C6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발음이 어려우니까 C4S를 사형과 C6S를 육형이라고 부를게요. 사형은 소연골에 풍부한데요. 주로 연골 지지력 유지와 염증 억제를 돕습니다. 그리고 어류인 상어와 철갑상어에는 육형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연골세포의 증식과 탄력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C4S는 뼈를 튼튼하게 유지하도록 돕고 C6S는 윤활 성분을 보충해 무릎 관절의 기능 유지를 돕습니다.
철갑상어에는 C6S가 더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소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은 C4S의 함량이 더 많아서 염증과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관절은 일상에서 항상 쓰이기 때문에 연골이 점점 닳아서 부피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이렇게 관절 간격이 좁아지면 통증이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연골 부피가 줄어드는 속도를 늦추는데 콘드로이친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실제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관절염 환자들은 관절 간격이 그대로 유지한 반면 대조군은 좁아졌다는 연구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또한 관절염으로 연골이 손상된 동물에게 콘드로이친을 투여했더니 관절 부피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무릎에 가장 먼저 노화가 찾아왔다는 김영임 씨. 찌르는 듯한 통증 때문에 일어서고 앉는 것조차 힘겨웠는데요. 일상을 무너뜨린 통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보낸 SOS 요청이 제작진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영임 씨를 다시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한테 뭐 도움 요청하셨다고요? 예. 제가 혼자 하려니 안 돼가지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봐 도움 요청했어요. 저희가 솔루션 준비했는데 잘 하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모두 시키세요. 열심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시급한 건 무릎 관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하체 근육입니다. 관절염 타파를 도와드릴 운동센터 실장 박재범이고요. 저는 트레이너입니다. 월 스쿼트라고 벽에 도움을 받아서 좀 지면 반발력을 이용하는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뒤통수 등 이 엉덩이가 벽에 다 닿게끔 한번 딱 벽에 붙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크게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가셔서 이렇게 기대서 벽에 서 있는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앞쪽으로 나가볼까요?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무릎 각도 30도만 살짝만 내려가 볼까요? 스탑. 자, 이 정도에서 5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벅지 안쪽의 대퇴사두근이 튼튼해야 무릎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요. 앞과 뒤가 같이 쓰이면 무릎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든지 비틀림 이런 것도 방지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 근육의 활성화를 이끌어내서 결국 그거는 통증으로 감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운동을 그렇게 한번 실시해봤습니다. 튼튼한 허벅지 근육은 무릎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관절을 보호해준답니다.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우리 평상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뭐 도구가 있는 것도 없고 의자만 있으면 되고 벽만 있으면 되잖아요. 열심히 해볼래요. 근력을 키우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릎 속 3mm 연골 건강까지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는 건데요. 콘드로이친요. 관절 건강 도움이 되어서 먹고 있어요. 이게요. 소하고 철갑상어, 상어 그 연골로 만든 주 원료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관절 염증도 줄이고 통증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먹고 있어요. 세 가지 콘드로이친의 개성과 특징이 다른 만큼 좋은 점만 골라서 섭취하고 싶은 욕심인데요. 식단 조절도 빠질 수 없는 변화겠죠. 칼슘과 비타민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면서 무릎 속의 염증과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 애를 썼답니다. 그리고 3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김영임 씨의 무릎 안에서 어떤 변화가 시작됐는지 궁금한데요. 일상의 통증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워맥 지수가 감소했고 염증 수치도 정상 범위까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임 씨만이 아닙니다. 실제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경우 보행 속도가 개선됐다는 연구가 있고 손관절의 통증과 관절 기능이 개선된 건 물론 조조강직 증상 완화에도 콘드로이친이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콘드로이친은 소, 상어, 철갑상어 각각 장점이 있으니 유단백 추출물인 MBP와 함께 섭취하면 관절과 뼈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가 있고요. 콘드로이친 하루 권장 섭취량은 1200mg이라는 점도 기억하고 준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산부, 수유부,
알레르기 환자는 섭취 전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무릎에는 천만금을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이 있습니다. 무릎 속 3mm 두께의 연골. 사소한 신호에도 귀를 기울이고 연골을 아껴 사용할 때 나이가 들어도 무너지지 않고 우리를 지탱해줄 든든한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Next Channel A